네, 저희가 지지난주까지 했었던 것들 복습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다들 실행하고 계시죠? 이클립스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스프링 2번 프로젝트입니다. 이클립스가 열려져 있으신 분들은요, 그 2번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프로젝트 이름에서 오른쪽 클릭, Run as, Run on Server 하시면 되고요. 저도 아침에 실행을 안 하고 있었어서. 네, 이런 화면이 떴습니다. 네, 방금 실행이 됐고요. 방금 실행이 됐고,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가 저희 메인 페이지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컨트롤러로 보면 홈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홈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페이지가 보였을 거고요. 여기에서는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서 로그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게시판 메인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게시판 메인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게시판 메인으로 갈 수가 있고, 저희는 이렇게 게시글 목록, 첫 페이지에서 게시글의 목록을 볼 수 있는 그런 테이블들을 보여주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뭐 내용이나 제목이나 내용이나 혹은 제목 또는 내용 또는 그 작성자 아이디를 가지고서 검색어 입력해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그 검색 기능까지 넣었고요. 여기에 메뉴로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근데 이 색을 작성을 클릭을 하게 되면 로그인 페이지가 먼저 동작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아마 오스 인터셉터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만들었을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인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지를 확인을 해서 여기 있죠. 로그를 잠깐 좀 보시면 로그 잠깐만 볼게요. 잠시만요. 네. 요 부분을 보시면 오스 인터셉터라고 하는 클래스의 프리핸들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됐어요. 이게 언제 호출이 된 거냐면 아까 제가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리퀘스트가 이렇게 가게 되면 원래는 컨트롤러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가 호출이 돼야 되는데 그 앞에 리퀘스트를 가로채는 인터셉터라고 하는 기능을 저희가 지난주에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면 그대로 컨트롤러 메소드로 리퀘스트를 전송을 하고요. 만약에 로그인이 안 돼 있는 상태면 로그인 해라라고 하는 그런 URL로 리다이렉트를 해버립니다. 리퀘스트를 리다이렉트를 해버리죠. 그래서 로그인이 안 돼 있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인인 겟 방식의 호출 방식이 호출이 됐죠. 이거는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에서 로그인을 먼저 해라라고 하는 게 먼저 호출이 됐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로그인 화면이 나온 거예요.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로그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로그인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우리가 로그인한 다음에 색을 작성을 하려고 한 상태에서 로그인을 했으면 로그인 후에 색을 작성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세 보기 화면으로 가려고 하던 그런 순간에 로그인으로 리다이렉트가 됐으면 로그인 후에는 상세 보기 화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로그인 후에 어떤 화면으로 이동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리퀘스트 URL을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오스 인터셉터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인인 인터셉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로그인이 성공한 후에 어디로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부분이 사인인 인터셉터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인터셉터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기억들 나시죠? 네, 이렇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는 색을 작성이었는데 색을 작성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로그인 하라고 하죠. DB에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DB에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을 하시면 자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로그인 후에는 어디로 가냐면 색을 작성 페이지로 가고요. 색을 작성 페이지에서 제목과 내용만 입력하면 돼요. 여기는 그 로그인한 사용자의 아이디가 그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그리고 여기는 수정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주소줄에서 지금 보드 인서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요. EX2번이라고 하는 상태로 이렇게 해서 주소를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거는 컨텍스트 루트로 지금 요청을 보냈다는 얘기고요. 컨텍스트 루트는 메인 페이지예요.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사용자 아이디가 이렇게 보이죠. 이 사용자 아이디가 그리고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 세션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거고요. 게시판 메인에서도 보시면 게시판 메인에서도 그 로그아웃 세션의 정보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로그인이 아니라 로그아웃이라고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그아웃을 하시게 되면 다시 메인 페이지로 가게끔 저희는 그렇게 만들었고요. 어떤 페이지에서 로그아웃을 하든 메인 페이지로 가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하기 나름입니다. 어디로 보낼지라고 하는 거는. 다시 게시판 메인에서 상세 보기를 가볼게요. 지금은 로그아웃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로그아웃 상태고요. 로그아웃 상태에서도 게시판 메인은 보이지만 무엇은 안 보이냐면 상세 보기를 클릭했을 때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위쪽에 보시면 주소가 이렇게 요청이 들어갔을 거예요. 사인인, 그러니까 로그인 해라라고 하는 그런 페이지 요청이죠. 그런데 그 뒤쪽에 쿼리 스트링이 있어요. 이 쿼리 스트링의 내용이 뭐냐면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성공한 후에 이동할 페이지예요. 퍼센트 하고서 그 다음에 두 자리 숫자가 16진수가 보이는 것들은 특수기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콜론이나 슬래시 혹은 물음표 혹은 AND와 같은 이런 그 특수기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수기호들 이외에 다른 것들을 보시면 뭐 로컬호스트 8181, 뭐 EX02, 보드, 디테일, 비에노 뭐 몇 번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로그인 후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위쪽에 있습니다. 자,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다시. 네, 로그인하고 나니까 지금 보시면 게시글 상세 보기 페이지고요. 아까 우리가 클릭했던 게 그 글에 대한 상세 보기를 보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제목은 뭔지, 그 다음에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작성자는 누구인지, 최종 수정 시간은 언젠지라고 하는 것들이 read only로만 보입니다. read only로만 보이고요. 자, 여기서는 편집 메뉴가 없어요. 그렇죠? 편집 메뉴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로그인한 사용자의 아이디와 글을 작성하는 그 작성자의 아이디가 다르면 그 글은 편집할 수 없게끔 저희가 기능을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여기서 메뉴를 감춰버렸죠. 메뉴를 로그인한 사용자 아이디와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로그인 아이디와 글을 작성한 작성자 아이디가 같은 경우에만 수정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게 JSP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정할 수가 없어요. 수정할 수가 없고 저는 지금 어드민으로 로그인한 상태입니다. 어드민으로 로그인한 상태인데 어드민이 쓴 글을 하나만 보죠. 여기 어드민이 작성한 글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똑같아요. 제목과 내용과 작성자와 수정 시간이 보이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는 어떤 메뉴가 있냐면 수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게 그 로그인한 사용자와 그 다음에 글을 작성한 작성자의 아이디가 같은 경우에만 이 메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수정 페이지로 가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수정 페이지부터는 제목과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고 여기서 삭제를 클릭하면 삭제할까요? 이런 게 있고요. 진짜로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서 글을 작성하고요. 작성되어져 있는 전체 목록을 보고요. 그 다음 목록에서 특정 하나의 글을 선택해서 상세 보기를 하고요. 그리고 수정하고 삭제가 가능한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만들었죠.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주에 한 내용이었어요.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까지. 인터셉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까지를 했죠. 인터셉터는 잠깐 좀 볼까요? 인터셉터 개념만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인터셉터라고 하는 거는 스프링 컨테이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필터와 인터셉터는 거의 비슷한 기능이기는 해요. 필터는 클라이언트에서 들어온 리퀘스트를 먼저 필터링을 해서 서블릿으로 그 리퀘스트를 전달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필터고. 근데 필터라고 하는 것은 스프링 컨테이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여기까지가 애플리케이션 서버고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은 아니에요. 필터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의존성 주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었던 컨트롤러나 혹은 서비스 객체나 혹은 DAO 객체들을 보면 컨트롤러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주입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노테이션 해가지고 오토와이어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 객체를 주입을 받죠. 주입을 받고요. 컨트롤러 쪽으로 그려야 되겠군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서블릿, 프론트 컨트롤러니까. 컨트롤러가 서비스 객체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객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성된 서비스 객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를 서비스 객체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객체 주소를 관리하고 있는 거는 누가 관리하고 있냐면 스프링 컨테이너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컨테이너가 서비스 객체를 하나를 생성하고 있다가 필요로 하는 컨트롤러가 있으면 거기에 서비스 객체를 주입을 해줘요. 그게 오토와이어.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스프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존성 주입을 통해서 객체들을 주입을 하고 그래서 그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거였었죠.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도 DAO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DAO를 이용하려면 DAO 객체를 가져야 돼요. 그 DAO 객체를 주입해 줄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스프링 컨테이너. 스프링 컨테이너가 DAO를 생성하고 있다가 서비스 클래스에서 필요로 DAO가 필요해 라고 선언만 하면 오토와이어라고 선언만 하면
그 자리에 자기가 생성한 DAO 객체를 넣어줘요. 그러면 서비스 객체는 DAO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어요. 인터셉터가 스프링 컨테이너 안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인터셉터가 서비스나 혹은 DAO와 같은 클래스의 메소드를 직접 이용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입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입을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스프링 컨테이너가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이 서비스 객체도 관리를 하고 DAO 객체도 관리하고 컨트롤러 객체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터셉터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인터셉터가 DAO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 컨테이너가 얘네들을 주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필터라고 하는 클래스는 스프링 컨테이너의 바깥에 있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스프링 컨테이너가 관리를 하지 않는 녀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 컨테이너는 필터에 어떤 객체를 주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JSP를 할 때에는 로그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터를 이용해서 했었을 거예요. 그래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스프링에서도 필터를 이용해서 할 수는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인터셉터 필터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셉터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면 의존성 주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차이만 있고요. 그런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동작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리퀘스트가 전달이 되면 필터에서 프리핸드, 그러니까 컨트롤러 동작하기 전에 뭔가 먼저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그대로 컨트롤러한테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전달하지 않고 다른 그 요청으로 리다이렉트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필터도 마찬가지죠. 필터도 사실은 어떤 리퀘스트를 그냥 컨트롤러 서블릿한테 그대로 전송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리다이렉트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하는 역할은 똑같은데 있는 위치가 어디냐, 언제 실행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터셉터는 필터가 실행된 다음이고요. 인터셉터의 그 순서를 보시면 필터가 실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디스패처 서블릿, 스프링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서블릿 클래스가 디스패처 서블릿이죠. 디스패처 서블릿이 리퀘스트에 대한 처리를 끝낸 다음에 뭐 request.getParameter라든가 등등등 그런 리퀘스트에 대한 모든 처리들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프론트 컨트롤러가 그 해당 컨트롤러를 호출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가로치는 거예요. 중간에 가로채서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리다이렉트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인터셉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했었었고요. 자, 오늘 할 내용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REST 서비스라고 하는 걸 구현을 할 거예요. REST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을 댓글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댓글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REST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잡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아마 그 노트는 지난주에 한번 잠깐 보여드렸었을 거예요. 보여드렸었을 텐데 REST라고 하는 거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라고 하는 거의 약자고요. 그래서 약자가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presentational에서 RE, 그 다음에 State Transfer에서 REST 이렇게 약자가 되어 있습니다. 약자가 되어 있고 어떤 하나의 URI가 하나의 리소스를 대표하도록 설계하는 서비스 방식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따가 한번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보시면 얘가 무엇인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REST 방식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URI하고요. URI하고 요청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get 방식과 post 방식만 사용을 했었었는데 여기에서는 put과 delete와 같은 다른 요청 방식들도 사용을 할 거예요. 사용을 할 거고요. 보통 그 요청을 보낼 때 get 방식은 리소스를 가져올 때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게시판으로 예를 들자면 목록을 가져온다거나 혹은 상세 보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get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post 방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면 새 글을 작성할 때 저희는 댓글에서는 댓글을 생성할 때 post 방식을 이용을 할 거예요. post 방식을 이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put은 리소스를 업데이트할 때 사용을 할 거고요. 업데이트를 할 때 사용을 할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녀석들의 어떤 내용을 변경할 때 put을 사용을 할 거고요. delete는 리소스를 삭제할 때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사용할 URL이에요. replies all, replies 이게 URL이고요. URL이고 뒤쪽에 뭔가 숫자가 더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숫자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숫자들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에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하면 댓글을 생성하는 기능이 될 거고요. replies all 그 다음에 숫자가 있고 get 방식으로 요청할 때는 모든 댓글들의 리스트를 가져오는 기능을 할 거고요. replies 다음에 어떤 숫자가 하나가 있고요. 숫자가 하나 있고 put이라고 하는 요청 방식을 사용을 하면 이 해당하는 번호의 댓글을 수정하는 기능을 할 거고요. 똑같은 요청에 똑같은 번호가 있는데 delete 방식으로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 이 번호에 있는 댓글을 삭제하는 기능으로 만들 거예요. 삭제하는 기능으로 만들 거고요. REST 컨트롤러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일반적인 컨트롤러는요. 컨트롤러는 리퀘스트에 대한 처리가 끝나고 나면 리스폰스를 보내게 되죠. 그렇죠? 웹서버는 항상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를 보내주는 게 그 서버, 웹서버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일반적인 컨트롤러는 리스폰스를 무엇으로 만들어서 보내주냐면 HTML을 만들어서 보내줘요. HTML은 브라우저가 사용하는 언어잖아요. 그죠? 뭐 화면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뭐 어떤 컨텐츠들이 어떤 위치에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게 HTML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컨트롤러는 리스폰스를 보낼 때 HTML 문서를 만들어서 보내주게 되는데 REST 컨트롤러는요. HTML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문자열들을 리스폰스로 보내줍니다. 어떤 문자열들을 리스폰스로 보내주냐면 문자열이나 혹은 숫자를 보내게 되는데 어떤 내용을 보내주게 되냐면 보내주는 형식이 XML 파일 형식을 보내줄 수도 있고요. XML 형식을 보내줄 수도 있고 JSON 형식을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브라우저 쪽에서는 이런 리스폰스를 화면에 직접 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HTML은 브라우저가 직접 알아서 다 그려주는데 XML이나 JSON과 같은 이런 형식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가 직접 그릴 수 있는 형식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용한다? 자바스크립트가 이용하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해서 XML이나 JSON으로 보내진 그런 문자열들 파싱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죠. 문자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분석된 내용들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직접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뭐 새로운 엘리먼트를 더 문자열로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희가 컨트롤러를 만들게 될 거예요. 컨트롤러를 만들게 될 건데 사용하게 될 어노테이션들, 리스폰스 바디, 리스폰스 컨트롤러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우선 REST 컨트롤러, 죄송합니다. 리스폰스 바디와 REST 컨트롤러. 우선 REST 컨트롤러를 보시면 이거는 컨트롤러 클래스에 사용되는 어노테이션이에요. 컨트롤러 클래스가 이 클래스는 REST 컨트롤러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HTML을 전송하는 컨트롤러가 아니라 무조건 문자열을 전송하는 그런 메서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REST 컨트롤러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이런 설명이 있죠. JSP나 HTML과 같은 그런 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REST 방식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컨트롤러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열을 전송하는 거다. 문자열을 HTML을 전송하는 리스폰스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을 직접 클라이언트한테 전송하는 그런 컨트롤러 클래스다라고 할 때 REST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뷰를 전송하지 않아요. 뷰를 전송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자, 요것도 만들어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만들어 보시면. 그 다음에 리스폰스 바디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은요. 컨트롤러 메서드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메서드. 이 메서드가 리턴하는 게 JSP를 찾기 위한 문자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컨트롤러에서 문자열을 리턴하면 그 문자열은 뭐 하는 데 사용이 돼요? JSP 파일 찾기 위해서 사용하죠. 벌써 그 사이에 잊어버리셨나요? 그럼 안 되는데. 컨트롤러 하나만 볼게요. 어떤 컨트롤러 볼까요? 컨트롤러에서 보드 컨트롤러 하나만 볼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보드 컨트롤러입니다. 보드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를 보고 계신데 그 안에 메서드가 있어요. 메서드가 있고 리퀘스트 매핑은 요청 주소와 그 다음 요청 방식을 매핑 시켜주는 거고요. 여기는 void니까 리턴하는 값이 없을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void인 경우에는 JSP 어떻게 찾아요? 뷰를 어떻게 찾습니까? void인 경우에는 요청 주소를 가지고 JSP를 찾죠. 스프링에서는. 그래서 요청 주소가 보드 메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드 폴더 밑에 있는 main.jsp 파일을 찾는 거죠. 그래서 리스폰스 HTML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void죠. void면 보드 폴더 밑에 있는 앞에 보드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클래스에서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드 폴더 밑에 있는 insert.jsp라고 하는 파일이 리스폰스로 내려가게 클라이언트로 전송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스트링을 리턴하는 메서드죠. 스트링을 리턴하는 메서드인데 앞에 리다이렉트가 붙어 있군요. 이거는 접두사예요. 리다이렉트 해라. 이것도 JSP를 찾아라가 아니라 요청을 리다이렉트 해버려라 라는 그런 거고요. 보드의 메인으로 요청을 리다이렉트 해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청이 리다이렉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뷰를 찾지 않겠죠. 여기서도 뷰를 찾지 않을 거고요. 여기도 void. 여기도 void. 다른 스트링 없나요? 스트링이 있는데 여기도 리다이렉트군요. 여기도 리다이렉트. 여기 이런 게 있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메서드가 스트링을 리턴한대요. 메서드가 스트링을 리턴하는데 어떤 스트링을 리턴하냐 하면 보드/main을 리턴을 해요. 자, 그럼
JSP를 어떻게 찾냐 하면 접두사를 붙입니다. 접두사를 붙여주고 여기서 리턴한 값을 그 뒤에다 붙입니다. 그리고 전미사로 파일 확장자를 붙입니다. 그러면 그 폴더 이름과 파일 이름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리스판스로 내려가게 될 JSP 파일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컨트롤러 클래스의 메서드들은 void이거나 스트링을 리턴하면 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void나 스트링을 리턴하면 되는데 void인 경우에는 JSP를 뷰를 어떻게 찾냐 하면 요청 주소를 가지고서 뷰를 찾게 되고요. 스트링을 리턴하는 경우에는 뭐 리다이렉트와 같은 이런 접두사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에 여기 리턴한 문자를 가지고서 파일을 찾습니다. JSP 파일을 찾습니다. 뷰를 찾게 되죠. 이게 스프링의 가장 그 기본적인 컨트롤러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앞에 리다이렉트가 붙어 있으면 이 뒤쪽에 있는 거는 요청 주소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요청 주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 주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왜 설명을 드렸냐 하면 일반적으로 컨트롤러 메서드가 리턴하는 스트링은 뷰를 찾기 위한 용도란 말이에요. 스프링 MVC에서 기본적인 처리 방식은 컨트롤러에서 JSP로 가는 거예요. 컨트롤러가 리턴해준 문자를 가지고서 JSP를 찾아서 뷰를 만들어주는 게 스프링 MVC의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컨트롤러가 리턴해주는 문자열을 그냥 그대로 클라이언트한테까지 전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REST 방식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래야 되냐면 REST 방식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전송받는 게 문자열을 전송받기 때문에 JSON 문자열이나 XML과 같은 문자열을 전송을 받기 때문에 JSON이나 XML 문자열을 그대로 전송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response body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수업 중에 response body라고 하는 걸 한번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있을 겁니다. AJAX 요청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저희가 AJAX로 요청을 보냈던 적이 있고, 그래서 그 요청 처리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러 메서드 중에 하나에서 response body라고 하는 거를 썼던 적이 있어요. 네,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뭐 댓글도 게시판도 마찬가지고 댓글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인 구조는 이런 구조예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죠. 디스패처 서블릿, 프론트 컨트롤러, 디스패처 서블릿입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이 해당 리퀘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 클래스를 찾습니다. URL이 매핑되어 있잖아요. URL 매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청 방식, 게시냐, 포스트냐 등등등 요청 방식 매핑이 되어 있으니까 디스패처 서블릿이 컨트롤러 클래스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러 클래스의 메서드 호출할 수 있어요. 컨트롤러 클래스는 서비스 객체를 이용을 하고요. 서비스 객체는 DAO를 이용을 하고, DAO는 마이바티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DB 커넥션, 그러니까 커넥션 풀이죠. DB에서 select, insert, update, delete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DAO가 전송을 받고 DAO가 결과를 처리를 해서 서비스 객체한테 넘겨줍니다. 서비스 객체는 그 결과를 컨트롤러한테 주고요. 컨트롤러가 그 결과를 모델에 실어서 넘겨주면 기존 방식은
다시 디스패처 서블릿이 뷰를 찾죠.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요청 URL이나 컨트롤러가 리턴해준 문자를 가지고서 뷰를 찾아요. 그 뷰에서 JSP에서 HTML이 만들어지면 그 HTML이 클라이언트로 전송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전송이 되게 되는 건데 REST 방식은요. 여기서 뷰를 거치지 않는 거예요. 뷰를 거치지 않고 컨트롤러가 리턴한 값이 브라우저로 바로 가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프론트 컨트롤러를 거치긴 합니다. 프론트 컨트롤러를 거치긴 하고요. 그래서 뷰를 거치지 않고 컨트롤러가 리턴해주는 문자열, 제이슨과 같은 문자열이 클라이언트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이 문자열을 받아서 화면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돼요. 화면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돼요. 이게 저희가 할 내용이에요. 이런 거를 할 거고요. 아마 지난주에 제일 마지막에 모델 클래스까지를 저희가 만들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쵸? 리플라이라고 하는 모델 클래스까지를 설계를 하고 아마 그만뒀었을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리플라이라고 하는 게 아레노, 알텍스트, 유저 아이디, 레그데이트, BNO까지고요. BNO까지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아레노, 알텍스트, 유저 아이디, 레그데이트, BNO 이렇게 있고, 그 샘플 데이터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태. 이렇게까지를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를 완성을 할게요. DAO를 일단 먼저 완성을 할게요. 이 부분. 그래서 댓글을 가지고서 그 댓글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 이런 기능들 하고요. 그래서 JUnit 테스트도 잠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DAO를 가능하면 완성을 해보고 이게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REST라고 하는 것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그 댓글에서 사용하게 될 SQL 문장들 매퍼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에서 매퍼.xml 이용해서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하는 그런 DAO들 완성시켜 보고요. 그런 다음에 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쪽 부분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들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가 쉬었던 시간들이 좀 많아서. 네. 여기까지는 다들 가지고 계시죠? 네. 질문은 따로 없을 거라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네.